오늘 총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오늘 총회 관련해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그리고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 소식과 답변 올리죠. 자, 인사드립니다. 제1사회자 유인철, 제2사회자 유영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동의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성원복 올리죠. 6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현재 시각 6시 6분이 되었고 서문에 대한 보고는 5시 55분에 한번 조사를 마쳤습니다. 서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죠. 당 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638명입니다. 638명 중 서면호수 의사표를 하신 분이 309분이 계셨는데 입장을 하시면서 철회 요청을 하셔서 한 분은 투표용지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의사표를 하신 분은 31분이고 서면 결의서를 내시고서도 현장에 오신 분이 27분 그리고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분이 90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총회 관련해서는 현장에 참석하신 분이 117분 그리고 오늘 총회 관련해서는 서면 결의서 포함 총 391명이 서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 서원이 되었으므로 부장께서는 개회선언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과천 주옥 10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022년 제1차 임시총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죠. 오늘 총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한 안건으로는 제1호안건 설계자 선정권으로부터 제4호안건 2022년 제2차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권으로 모두 4개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총회 책자에 기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 방법은 모든 안건을 의장께서 상정하신 후에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예산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관련해서 1, 2호 안건 관련해서는 각 사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또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각 사별 최대 3개의 질문을 수령을 해서 답변을 드리되 질문 시간은 1분 그리고 답변 시간은 4분 내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면 결의서에 관련해서는 법에 보호된 바에 따라서 어제까지 거뒀고 어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오늘 여러분께 보고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당 조합에서는 좀 더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서면 결의서의 경우 총회 당일 개회선언 후 현장에서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수님 모시고 또 당 조합에 제안서를 제출해 준 업체들을 참관인으로 하여서 서면 결의서는 개봉토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에 직접 참석해 주신 저희 조합원 분들 중 갑자기 몸이 불편하게 되시거나 다른 일정 때문에 부득이 현장을 떠나실 분이 계시죠. 그런데 투표용지를 받으신 분이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표현을 해주십사는 의미로 양편에 기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표함과 함께 개방을 해서 의사표현할 수 있는 절차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총회에서는 업체 선정권이 있었고 그 선정권 관련해서 조합에서는 여러 진행 절차를 경유를 했으며 또 오늘 총회가 하자 없는 총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조합의 자문 변호사인 현으로부터 이런 자문 결과에 대한 것을 발표를 드리고 그것 포함한 총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담당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법무법인현의 김주식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현재 과천 10단지의 법률 자문 법무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과천 10단지 재건축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과천 10단지 옆에 1단지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내점길 산책하고 할 때마다 맨날 보는데요. 여기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이 단지가 재건축이 다 되고 나면 얼마나 위상이 정말 대단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인 희망까지 담아서 재건축 성공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설계자 선정 관련해서 절차상 이슈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기 위해 제가 나왔습니다. 그 현재 2개 업체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 오늘 현장 설명회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장 설명회에서 이제 PT 같은 걸 할 건데, 그때 이제 그 공개될 자료를 저희가 조합에서 10월 19일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최초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2개 업체 중에 이제 한 개 업체는 10월 19일까지 자료를 제출했고, 그런데 이제 다른 한 개 업체의 경우에는 10월 19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제 조합에서 그 자료를 제출한 그 업체의 동의를 받아서 11월 4일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을 해줬는데요. 그 자료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서 11월 4일까지도 그 설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자료가 준비가 됐다고 해서 현장에는 가져온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게 입찰은 사실 경쟁을 촉진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공정성도 중요하거든요. 그 나머지 한 개 업체가 오늘 가져온 자료를 공개해서 이제 PT를 하고 하는 게 그 2개 업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조합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그런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그 우리가 정해놓은 기한을 어려서까지 이제 넘어서까지 그때까지 이제 뭐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면 사실 다른 쪽 설계를 첨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공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서는 그 11월 4일까지 제출된 자료만을 가지고서 현장 설명회를 하는 것이 좀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 의견 하나 올려드리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잠깐만. 예. 그래서 잠깐 기다리세요. 기다리십시오. 지금 저희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 법률 자문을 해주신 변호사님의 말씀으로는 제안서를 제출을 하는 것이 설명의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 업체가 뒤늦게 설명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 먼저 제출하여서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것을 보고서 뒤늦게 제출하게 되면 경쟁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생겨서 총회를 마친 후에도 법률적 개정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배포된 것 외에 다시 말해서 조합에서 설명의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한 시점을 기준으로 오늘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에 대한 안건은 일괄상정 후 또 서명결의서에 대한 조치,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다른 일정 때문에 부득이 현장을 떠나실 분에 대한 선투표 선언을 포함한 오늘 총회의 진행을 말씀드린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총회 결의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발언하실 분은 어떤 내용으로 발언하시려고 하시죠? 자, 이 앞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앞쪽으로 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으로 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16동 501호 이식일입니다. 저는 오늘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참석하기 전에 책자를 보고 여러 가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왔는데, 여기 딱 들어서 내가 산수시 간에 왔는데 딱 들었으니까 설계업체 한 군데는 사퇴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설계업체가 나우동인하고 또 한 군데 두 군데 나왔는데 두 군데인데 설계업체가 사퇴했다고 그래서 이거 그러면 설계업체를 어떻게 뽑나 하니 걱정이 많은데, 여기 사회분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11월 4일까지 제출해야지 안 했다. 그럼 완전히 포기한 건데, 그러면은 오늘 총회에서는 이러한 건 설계자는 나오던 한 군데만 갖고 찬반 투표를 하나
하든지 이제 나우동인하고 찬반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제 의견은 설계업체는 다음으로 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설계가 제일 중요한데 아파트에서 설계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 놓고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이 상당히 난 뭐 제 상식으로는 그게 법적으로 법률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식당이 재건축이 골치 아픈데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으니까 제 정신은 조합장님 예. 이러한 그 설계업체 선정은 오늘 총회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된 그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일해서 그냥 한다면 이거는 뭐냐면 그 나우동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성하냐 그건데 그건 말이 아니고 오늘 이러한 거는 오늘 총회에서 빼고 나머지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관련된 이상입니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이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원 한국께서 설계사가 사퇴했다는 말을 들었다는데 지금 사회자는 그런 소식을 전달받은 바가 없고요. 또 저희가 입찰에 성찰이 되었다는 것은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성찰이 되는 것이고 오늘은 총회에서 조합원 여러분들은 총의로서 결단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을 하는 중 많은 업체들이 경쟁 구도에 되었다가 총회 당일날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다는 부분이고 또 설명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던 것은 부수적으로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어느 업체가 더 좋은 아파트를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기회도 드렸고 또 이미 설명의 자료를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조합에 보내주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작성된 설명의 자료를 가지고 오늘 당장 시연할 수는 없다는 부분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좀 이해를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실까요? 네,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1026동 201호 유한호입니다. 지금까지 해안의 모습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10단지 주민을 우롱했습니다. 해안이 그렇게 잘난 업체입니까? 저는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해안을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안은 예전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 간보다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우동인의 동의를 얻어서 며칠까지 내라 안 냈습니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저는 그래서 해안이 지금 자료를 내고 안 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앞으로 이런 조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나중에 시공사하고 짬짬이해서 우리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그런 설계사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한 분은 유찰이라는 오해가 있으셨고 또 한 조합원께서는 충분히 조합에서 기회를 주었고 이에 대해서 조합에서 지시한 내용을 어긴 부분일 뿐이라는 요지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말씀도 들었고 말씀 올린 것처럼 오늘 총회의 진행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동의 제청 받았던 바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십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의장께서는 의결 방법에 대한 선포 있겠습니다. 과천주공 10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022년 제2차 임시총회 결의 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식순에 따라서는 구민의례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석양이고에서 부득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총회 즈음한 의장님의 개회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김남호입니다. (5월 26일) 정기총회 이후 다시 한번 조합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2022년 제2차 임시총회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설계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재선정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입니다. 설계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재건축 사업의 속도와 성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협력업체이자 조합을 도와 사업을 함께 이끌어 나갈 동반자입니다. 향후 정비계획 변경과 정비심의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수많은 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일 선정해 주신 업체들이 우리 과천 주공 10단지 사업 추진에 주축들이 되어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여러분께 유능하고 합리적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심도인 이사회와 대의원의 결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시어 조합원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재건축 사항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고금리, 생산물가의 급성장 등 부정적인 현황에도 불구하고 9월 29일에 발표한 국토부 재건축 분담금 합리화 방안은 우리 과천 주공 10단지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에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발판 삼아 성공적인 과천 주공 10단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항상 조합원 여러분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의장께서 그동안 사업 진행에 협조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오늘 총회의 중요도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에 대한 당부 말씀과 조합장님의 각오 이야기로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과보고를 올리죠. 경과보고는 가지고 계신 자료 15페이지 위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도에 따라서 낭독에 들으심으로써 경과보고를 대신토록 하죠. 당 조합에서는 협력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심의와 대의원의 결의에 따라 8월 2일 설계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이것은 누리장태 조달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 후 8월 10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그 후 8월 25일 설계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대한 입찰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설계자가 유찰이 되었죠. 그래서 설계자 진행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재공고, 재현장 설명회, 재마감을 한 후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사회의 심의 또 대의원회의 결의를 통한 필터링을 통해서 오늘 총회에 이르게 됐습니다. 경과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총회에서 심의 의견을 하기로 한 안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장께서는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안건 설계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호 안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호안건 자급의 차임과 그 방법, 이율과 상한 방법 성인의권을 상정합니다. 제4호안건 2022년 제2차 임시총회 예산 성인의권을 상정합니다. 서명결의서 개봉 및 이석 조합원을 위한 선투표를 선언합니다. 네, 회의 시작 전 조합원 여러분의 동의 제청에 따라 의장께서 모든 안건을 일괄 상정해 주셨고 서면 결의서에 대한 개봉과 선투표 전원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요원께서는 서면 결의서 개봉 진행해 주시고 감사님 계십니까? 감사님 앞쪽으로 나오셔서 서면 결의서 개봉 현황 집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정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설계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각 업체별 한 명씩 나오셔서 서면 결의서 개봉 현황 집전해 주시기, 참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관 요청을 했음에도 참관을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면 결의서가 개봉된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 안건별 또한 비디오 촬영한 투표함을 각 대표대로 기표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안건 심의 진행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설계자 선정권입니다. 설계자 선정을 잘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근데 이 설계가 지금 우리가 아파트 설계업체를 뽑는데 향후에는 또 우리가 아파트 내부 설계만을 하는 업체가 또 별도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체 아파트를 건설하는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계업체는 도면으로서 조감도, 조경도, 단위평면도, 또 감면도 등 7개 도면을 작성을 해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본 설계자 선정을 위해서는 경과보고에서 말씀 올렸듯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서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누리장터, 조단층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공고를 내고 일주일 후에 현장 설명회를 합니다. 현장 설명회란 우리 조합의 설계 업무를 하고 싶은 업체들이 다 참석을 하게 되면 그 업체들에게 조합에서는 우리 동네 땅은 얼마만 하고 기본계획 정비구역은 어떻게 되었으면 조합원은 몇 명 정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현장 설명회죠. 그 후 이런 설명을 들은 설계업체들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 조합에 우리는 이렇게 설계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이게 제안서 마감이에요. 그 후 다시 한번 이사의 심의와 대의원의 결의를 통해서 오늘 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에 관련된 방법으로는 가격 입찰 방법, 적격 심사 방법, 경기 방법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당 조합에서는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격 심사 방법과 경기 방식을 함께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방식으로 하는 것은 모든 정비자업이 거기 앉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가격만으로 뽑겠다고 했더니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저렴하게 입찰이 되고 나니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격 심사 방법이란 자격이 있느냐, 이와 같은 업무를 해보았느냐, 일할 사람이 있느냐, 재무구조는 튼튼하냐, 행정적인 페널티는 없느냐, 그리고 가격은 적정하냐,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기 방식이란 오늘 같은 총회에서 조합원님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쇼를 보여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선택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당 조합에서는 이와 같은 일반의 절차를 모두 경유를 해서 오늘은 총회에서 여러분들의 결단에 따라 업체 하나를 선정하게 될 것이고, 선정된 업체는 우리 조합과 사법적 권리관계로서 계약 체결을 함으로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1호 안건 설계자 선정의 권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2020-1230 조합정관 제21조에 근거하여 우리 조합은 2022년 정기총회 설계자 재선정 의결 결과에 따라 제4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설계자를 재선정하기 위해 일반 경쟁 적격 심사 방식을 결정하였고 전자입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적격 심사 결과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상정한 주식회사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와 소방설계 주식회사 YDENG와 주식회사 라오동인건축사사무소와 소방설계 주식회사 GK엔지니어링 중 한 곳을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정하고자 하며 계약 체결은 용역 금액의 증가나 입찰 제안서에 제한된 용역 내용의 축소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수정 보완 후 대의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총회로부터 위임받고자 합니다. 뒷장에 함께 보시면은 입찰 업무 수행 결과 그리고 일반 경쟁 입찰 적격 심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입찰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조금 더 보시면 2022년 8월 2일 설계자 입찰 공고를 진행했고 2022년 8월 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을 때는 5개의 업체가 현장 설명회에 참여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25일 입찰 마감 결과 유찰이 되었죠. 따라서 2022년 8월 26일 설계자 선정 입찰 공고를 다시 진행했고 2022년 9월 5일 현장 설명회를 다시 진행한 결과 다시 한번 5개의 업체가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5개의 업체는 페이지 24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7일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을 발송한 내용으로는 추석 명절로 인해서 홍보 자료의 준비 시간이 적다는 요청에 따라 공문을 발송이 되었고 홍보 자료의 제출 기한은 10월 19일로 해당 업체 제안서를 제출했던 건축사 사무소에서 홍보 자료를 제출하도록 기한을 정해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장에서 홍보 자료를 게시했는데 해당 업체 중 한 개의 업체가 설명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고 라오동인 건축사 사무소로부터 동의를 받은 결과 11월 4일까지 해당 설명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은 설계 업체에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서 최초에 제출했었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 경쟁 입찰로 인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는 기호 1번 주식회사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 소방설계 공동참여 주식회사 GK엔지니어링, 기호 2번 주식회사 해안종합건축사 사무소 소방설계 공동참여 주식회사 YDENG입니다. 뒷장에는 입찰 공고문 1차, 2차와 기호 1번과 기호 2번의 주요 실적 및 입찰 시 제출한 계약서 안 전부를 모두 수록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호 1번 주식회사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에서 준비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되시는 분 나와 계시나요? 예. 자, 혹시 해안종합건축사 사무소 직원 계시면 우리 진행요원들도 살펴보시고 퇴장 조치해 주세요. 경쟁 과정에서는 남의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혹시 계시면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탄상 정리 좀 해주세요. 자, 올라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나우동인 건축에서 재정비 사업을 총괄하는 여승준 부사장입니다. 저희가 입찰 공고를 보고 굉장히 가슴이 설렜습니다. 가천에서 가장 좋은 단지를 설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계자로서의 부푼 기대감이 있었고요. 저희는 입찰 공고가 뜨자마자 저희 최정의 인원들을 해서
계획안들을 준비했습니다. 적격 방식이긴 하지만은 조합원들이 저희가 수많은 사업장을 보면서 결국은 어떤 계획안, 우리 단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일 궁금해하십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추석이건 모든 기관들 다 빼서라도 에너지를 쏟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총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1월 4일까지 상대사 추가안을 제출하는 동의를 요청했을 때도 어쨌든 총회는 축제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흔쾌히 동의를 했고 오늘 여기 현장에 와서 상대사가 안을 제출 안 한 거에 좀 아쉬움이 있고 추진회까지 업무는 끝났고 우리 조합에서 새롭게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홍보가 되지 않고 당연히 해지가 된 것이죠. 제가 이러한 건 관련해서 절차에 대한 설명 모두 올렸고 업체별 설명회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회사는 투표로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건에 관련된 건가요? 정비사업자 해지에 관련된 것인가요? 예, 나오세요. 그것은 정비사업자 선정에 관련돼서 질문을 그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호환 건 때 발언권 다시 드릴게요. 이호환 건 진행하면서 발언권 드릴게요. 예. 이러한 건 관련해서는 자, 개인적인 회사 투표로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자료 61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권입니다. 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는 제도는 대한민국에서는 2003년 7월 1일 도시미주공환경정비법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진 신생업체죠. 네, 과거에는 이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없이 이런 아파트 건설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비사업 관리업자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보통은 법률사무소에서 어깨너머로 건축을 배우신 분 또는 설계사무소에서 어깨너머로 설계 도면을 보신 분 이제 이런 분들이 개발에 해당되는 지역에 와서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붐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법률적으로 힘들어지고 사실관계가 복잡해지면 그야말로 삼배바지 방부세듯이 이렇게 새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살고 계신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만 혼란에 빠졌죠. 그래서 이건 참 부조리한 일이다.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제도화하게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미주환경정비법 102조 103조에 있는 것처럼 등록이 돼야 되고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과 업무 체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의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를 진행을 하되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설계를 하거나 시공을 하거나 감정평가를 하거나 철거를 하거나 이것은 못하도록 칸막이를 쳐두게 됐죠. 그럼 이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제도화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조합원분들 중에서는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생애 처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제도화하게 되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에 대해서도 용역비는 그렇게 큰 업체는 아니라 해도 사업의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를 진행을 하여야 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 업체에서 선정 절차도 총회에서만 선정을 하도록 법에 또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서 누리장터, 조달청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공고를 내고 조합에서 현장 설명회를 진행을 한 후에 그리고 제안서를 받아들이고 그 제안서에 맞춰서 이사의 심의와 대의원의 결의를 통해서 오늘 총회에서 선정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본 업체 관련해서도 설계자 선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2호 안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의 건입니다.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제 29조,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제 45조,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2020-1230 조합정관 제21조에 근거하여 우리 조합은 2022년 정기총회에 설계자 재선정 의결 결과에 따라 제4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해 일반 경쟁 적격 심사 방식을 결정하였고
전자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적격 심사 결과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상정한 주식회사 명인도시개발, 주식회사 미래세안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엘림토피아 중 한 곳을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정하고자 하며 계약의 체결은 용역 금액의 증가나 입찰 제한서에 제한된 용역 내용의 축소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수정, 보완 후 대의원회입니다. 뒷장에는 입찰 공고문과 각 업체별 주요 실적 및 입찰 시 제출한 각 계약서를 모두 실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설계자 선정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기호 1번 주식회사 미래세안 감정평가법인 관계자 계시나요? 네, 모시겠습니다. 설명은 어떤 방법을 하시나요? 프레젠테이션 하시나요? PP로?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미래세안 감정평가원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조합장님과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 시간이 5분인 관계로 최대한 회사 소개 간단히 하고 그나마 귀한 시간에 재건축 현안 문제나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했고요. 설명 드림 후에 필요한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기호 1번 미래세안 감정평가법인의 과천주거 10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참여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 100년 명가 건축을 위한 새 출발 미래세안과 함께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미래세안의 법인 자본금은 73억 원, 전체 임직원 총 48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액은 825억 원입니다. 미래세안은 당해 과천 지역 내 과천주공 4단지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여 업체 중 유일하게 반포상주고 재건축은 강남 상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다른 2개사와 당사의 비교표입니다. 인원, 매출액, 자본금 등 다른 참여 업체에 비해 당사가 월등합니다. 미래세안에 검증된 업무 수행 능력 발휘입니다. 과천주공 4단지에서 미래세안은 장래 경기 동향을 예측하여 조합에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자문하였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주비 금융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습니다. 조합원 1인의 이주비 대출 금액 5억 원 기준 3.80% 저리의 금리로 이주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조합원 1인당 약 3,600만 원의 금융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미래세안의 신용등급 AA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수십 년간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온 결과입니다. 과천주공 10단지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구역 북측 A-3 구역은 보다 나은 사업성 제고를 위해 공원 또는 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광역 상수도 공급 설비를 단지 외곽으로 이설하여 단지 배치와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세안은 정비계획의 합리적인 변경을 통하여 이러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대관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기에 앞서 과천주공 10단지의 대략적인 사업성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2022년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종전자산 총액은 약 1조 45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미래세안의 제안대로 일반 분양가격, 과천 최고가 달성 시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를 합한 조무자산 추정 총액은 약 1조 6,55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조합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재값 등의 상승으로 공사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공사비는 평당 700만 원으로 반영하였고 총 사업비는 5,91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추정 비례율은 약 101.75%로 계산이 됩니다. 2018년 추정 분담금 104.19%보다 비례율이 감소한 이유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 사업비 증가와 부동산 폭등이 반영된 종전자산가액 상승 때문입니다. 과천주공 10단지는 분양수익 극대화와 재건축 부담금 최소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래세안은 제안합니다. 첫째,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인허가 단계별 경목 구간을 사전 대처하여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은
도민비용 등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천 최고의 분양가격 달성으로 조합수익 극대화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최고의 분양가를 실현하겠습니다. 미래세안은 분양가격을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셋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 등 최소화로 조합원님들의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미래세안은 재건축 초과이익의 결정 구조 및 절감할 수 있는 해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최소화되도록 평가법인으로서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릴 것입니다. 넷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7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즉시 대여하겠습니다. 당사는 그만한 능력을 갖춘 회사입니다. 지난 정비업체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려 한다면 모쪼록 동전업체보다는 회사 규모, 전문 직원, 경험, 신용도 등 더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 업체를 재선정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과천 10단지 조합원 여러분의 수준 높은 기대를 맞출 수 있는 회사가 어디인가 판단하여 주십시오. 미래세안을 선택하시면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정비업체 잘 뽑았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세안은 조합원 여러분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해서도 질문 수렴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죠. 한 분 더 안 계시나요? 한 분만 질문하고 두 분. 네, 더 안 계시나요? 아까 질문하신다는데 질문 안 하세요? 뒤에 선생님. 예, 질문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럼 세 분 앞으로 나오세요. 먼저 여성분 먼저 질문해 주시고, 앞쪽에 계셨던 선생님 질문해 주시고,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기록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16동 조합원 이화주입니다. 제가 일반 조합원으로서 저는 이번 정비 사업체 입찰에 참여한 세 업체가 사실 모두 생소해요. 한 업체는 이제 4단지 참여했다고 했는데도 일반 조합원 잘 모르는 사람은 다 생소합니다. 그래서 자료만으로 판단할 뿐인데 자료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조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업체가 입찰하는데 좀 평조합원으로서 좀 의아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 조합이 선정하려는 업체는 정비사업 업체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매출이나 사원수를 제시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총회인데도 제가 부득이하게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좀 질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실제 13개의 대형 감정평가 법인 매출액이 700에서 850억 수준이고요. 직원 규모는 전국지사를 기준으로 약 460에서 480명 정도라고 합니다. 자본금은 70에서 80억이 평균적인데 이번에 입찰한 미래세안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원수는 420명, 매출액이 825억, 자본금이 73억으로 앞서 설명한 13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과 비슷해요. 홍보자료 2페이지에 보면 2021년 매출액이 825억으로 업계 최상이라고 하였는데 이 825억이 모두 정비업체의 용역비 매출액이 맞는지 아니면 감정평가 매출액도 합해진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는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한 총회가 아니므로 미래세안에 혹시 이런 감정평가 자료가 들어갔다면 저희는 이런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님들의 적합한 판단을 위해서도 정비사업 부분만의 매출액과 정비사업 전담 인력 직원 수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비사업 본부만의 매출액이 타사의 차이가 없거나 또는 적기 때문에 회사 전체 규모로 즉 감정평가 그 금액까지 뒤섞어서 자료를 한 건 아닌지 이렇게 되면 저희같이 그냥 평조합원은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호도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도정법 바뀐 거 보면 이렇게 과대 홍보 자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대 홍보가 아닌지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카톡에서 또 저는 카톡에 뭐 글을 쓰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눈으로 종종 봐요. 늘 보지는 못하는데 요번에 이렇게 보면 뭐 미래사연에 보낸 자료를 보는 똑같은 비교표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3자의 입장, 그냥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카톡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에 참여했다는데 워낙 자료가 똑같기 때문에 홍보 자료를 보내기 전에 뭐 특정 조합원에게 미리 자료를 제공해서 홍보를 한 건 아닌가. 이것도 뭐 공정한 플레이는 아니죠.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카톡을 봤을 때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간단한 건데 11페이지에 총 사업비가 5억 9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단위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이런 자료는 좀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이 이제 질문 드렸고 질문 내용이 이제 용어나 세부 내용이 틀린 점이 있다면 이제 조합원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비례율 말씀하신 것도 비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사업비 증가랑 종전 사업계 종전 그 금액가가 인상이 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1단지 조합을 이제 거쳐가서 아는데 27평 기준으로 거기는 한 41평, 40평대가 무상 지분으로 이제 받았어요. 우리는 1단지보다 사업성이 훨씬 더 좋아요. 일반 분양도 많이 하고 지분도 많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높게 안반 사업비가 오르고 뭐 또 종전가액이 상승했다고 해도 그 정도 이상 또 그 정도 수준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시한 부분을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음 선생님 질문하시죠. 총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질문 다 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나오는 것에서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천노동 304호 윤형진입니다. 우선 이전에 있던 정비업체가 참가를 안 하고 이 세 개 업체가 응찰을 했다는 것이 저는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조합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첫 번째, 그 기호 1번의 경우에 그 행정처분 마이너스 5점이 있어요. 이게 궁금합니다. 뭔가 바로 설명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설명 중에 여러 가지 PTL을 설명하면서 평당 700만 원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뭐에 근거한 건지 앞으로 변화가 없을 건지 이 부분이 정비업체에서 터치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용역 내용의 축소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런 얘기가 제안 사유에 있어요. 이 제안 사유는 우리 조합장께서 하셔야 되는데 사회자가 했습니다만은 축소 범위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축소가 없는 범위 내에서. 좀 헷갈립니다. 다시 말해 그러면 추가를 아까 말씀드린 이 계약서에다 추가를 하면 안 되냐? 이 부분이 명시가 없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 이 세 가지를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선생님 나오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016동 503호에 사는 장길호라고 합니다. 우선 근처에 질문했다는 걸 좀 뒤로 미루고요. 방금 비례율을 101.4%라고 하셨나요? 거기에 계산을 하실 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것도 정비사업비로 포함하셨는지 아니면 그거는 전혀 고려를 안 하셨는지 우선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에 이거는 그 업체하고 관련 있는 얘기인데, 여기 계약서를, 계약관계는 대리위원회에 위임하도록 이렇게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계약서 문안을 확정을 그 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뭔지 이걸 좀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죠. 먼저 규범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회자가 정비업체가 답변을 내면 안에서 답변을 드리고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게 질문드린 내용은 미래세안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업체에게 기회를 주었느냐? 기회 다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물어봤던 질문의 내용이고요. 계약에 관련해서 두 분이 동일한 거의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 조합에서 업무 진행을 할 때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계약서를 다 정리를 해보면 약 180장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체결 권한은 조합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을 할 때 대의원회의에게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대의원님들 모인 데에서 더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합원에게 더 좋은 안건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미예요. 통상은 조합장이 계약 체결해요. 그러면 또 계약의 내용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의 경우 증액이 되면 총액 결의사항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증액이 없는 범위, 그러면 이제 그것은 총액 결의사항이 아니고 조합장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이 됐죠. 그런데 용역의 범위가 축소되지 않는 범위, 그 뜻은 이미 계약 체결을 해서 업무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는 사업시행 인가에서부터 사업을 쭉 진행해서 입주할 때까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빼버리면, 다시 말해서 용역 하나를 안 해도 된다면 우리는 과한 용역비를 주는 거겠죠. 그래서 용역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라고 얘기를 해서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다 이행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리죠. 자, 그러면 남은 부분은 설명드리시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회사 매출액이나 임원이 이제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사 매출액이나 신용등급이나 인원 이거 제시한 거는 회사의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회사의 상태가 이런 거라는 걸 알는 정보 제공입니다. 저희 회사는 감정평가 면허하고 정비사업 면허, 또 CM 면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면허가 있습니다. 그 스테이터스의 상태에 회사가 이런 거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 제공이지, 저희가 뭘 더 돋보이게 한다든가 그런 취지는 안 돼요. 회사 상태가 이거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상태고요. 그걸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회사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빼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행정처분 사실이 있느냐 부분 마이너스 5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 화면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행정처분 사실 일체 없고요. 제재받은 적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마이너스 5점 된 거는 행정처분청, 저희 부 얘기한다면 서울시나 국토부가 되겠죠. 그 처분청으로부터 확인서를 조합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마이너스 5점 감점을 당한 거고요. 통상 이런 입찰에서는 제출하는 발주 자격을 제한을 하면 행정처분 사실 없으므로 해서 업체가 자기 평가서를 제출하면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그 근거 자료까지 요구를 추후에 얘기를 해서 저희 법인 공문으로 사실 없음을 제시를 했는데, 경쟁업체는 또 이제 서울시로부터 그걸 받아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감점을 당한 거고, 실제는 행정처분 사실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틀린다면은 저희가
뭐 입찰에서 허위의 사실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선정임에도 문제가 되겠죠. 정확한 사실을 말씀에도 불구하고 감점을 당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사업 비례율하고 101% 정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의 내용 말씀하시는데요. 2018년도에 종합설립 인가에서 추정 분담금을 이제 여기도 한 걸 알고 있고 저희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바뀐 부분을 했고요. 근데 초과익 부담금은 그 당시 제시한 금액을 손을 안 댔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초과익 부담금을 절감하는 로직이나 방법 그런 가이드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과익 부담금을 절감을 하고 원가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다른 정비업체에 비해서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해드렸고요. 인근에 저희가 4단지에서 재건축 초과익 대상인데 거긴 1억 400만 원 부과받았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과천보다 훨씬 떨어진 수원 같은 경우도 메탄 조공 5단지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 3억 한 7, 8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뭐 아무런 노력 없이 1억 400 나온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10단지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런 가이드를 해드려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 뭐 설명. 우선 3개 받았고요. 다음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질문하신 분인가요? 나오세요. 거기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 규칙은 이렇게 나오셔서 청중을 향해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1016동 이어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래세양 감정평가법인의 전체 매출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뽑는 거는 정비업체에 대한 거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비업체에 대한 직원이나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거기에 대한 자본금 이거를 듣고 싶은데 왜 전체 막 825억, 자본금 73억, 사원수 420명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만약에 삼성에서 우리 만약에 여기에 이제 들어왔어요. 시공사로. 근데 자기네 전체 삼성 기업 주의 그 규모를 말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거기 건설에 대한 것만 말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감정평가가 그거를 빼놓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뭡니까? 정비 사업 전담 인력 직원 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뭉뚱그려서 그렇게 슬쩍 구렁이 담당료가 있을지 말씀드리면 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질의한 사람이 뭐가 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회사 상태가 그렇다는 거를 설명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면 바라고요. 설계도 마찬가지고요. 설계가 설계 용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리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듯이 저희도 여러 분야 그걸 다 합쳐서 회사 인원, 직원 이렇게 설명을 하듯이요. 저희도 여러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를 상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정비사업 전담 인력은 몇 명이나 지금? 저희는 업계에서 최상위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 절대 말씀 안 해주시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구분할 이유를 못 느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이어서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2번. 예.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모시겠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질문 요지에 답변이 잘 안 되어서 한 번 더 질문하시겠다는 조합원이 계셔서 의사 진행 바람을 저는 합니다. 이 자리는 토의장이죠. 그러면은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또 다시 재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진짜 토론이지 딱 3명, 4명 딱딱 뜯어내놓고 그럼 나머지 사람은 다 뭐라 그럴까요? 좀 하고 싶어도 그거 겁나서 얘기해요. 원래 질문하시고 왜 그랬는지는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대위를 사출이 101% 정도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재건축 초과의 환수금을 정비사업부로 포함을 하면은 100%가 미달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1% 가지고는 분명히 미달됩니다. 그럼 100%가 미달된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통 생각으로는 재건축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합니까?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기 위해서 그걸 질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도 설명은 안 하셔도 상관없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문안 확정을 대의원에 위임한 것에 관해서는 제가 근거를 얘기하죠. 정비사업 계약안부 처리기준지 15조에 보면은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계약은 뭡니까? 너 가서 직접 계약이야. 다 결정나면 조합장이 주민등록증 들고 도장 들어가서 사인하고 그게 계약 아닙니까? 그거를 무슨 대의원에 위임합니까? 예, 관련된 지금 대의원에 위임한다는 거는 그 계약서 문안을 확정하는 게 주 업무예요. 그거를 정비사업 계약안부 처리 기준을 위반해도 괜찮은가? 이걸 묻는 겁니다. 예,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례율 관련해서는 답변을 안 들어도 좋다고 하셔서 그냥 내려갈 수도 되겠고요. 다음에 그 계약 위임 관련해서 보면 각 업체별 계약서 안이 지금 총회 책자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계약 체결할 권한은 조합장에게 있으나 좀 더 많은 조합원 여러분의 현명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한 번 더 거친다는 의미고. 그 말씀을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전에 이런 경우는 한 번 있었어요. 시공사 선정을 했어요. 계약서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회에서 시공사 선정 시에 체결되었던 계약서 내용 중 조합의 모든 것을 유리하도록 바꾸어서 대의원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공사가 이렇게는 지금 못 지켰습니다. 총회에서 결의된 것을 총의기구에서 결정된 것을 총의의 하부기구인 대의원에서 바꿀 권한은 없습니다. 이런 소를 제기했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계약서 이입받은 내용이 용역비 범위가 변동이 없을 것, 또 가격도 변동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입받아서 진행한다는 점. 자,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 우리가 지금 감론을박을 지금 그 건으로 할 수는 없고요. 다음 기호 2번 주식에서 면인 도시개발 관계자 자리에 계시나요? 네, 모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명인도시개발의 임동현 대표입니다. 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계업체 관련해서 이제 제안 사유 같은 것을 보셨는데 입찰 방식의 차이에 따라 설계 같은 경우는 경기 방식을 적격심사와 이렇게 혼합을 했기 때문에 조합원 여러분께 뭔가 좋은 대안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경기사업 전문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이 실제 입찰에서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타사 비방이라든지 타사와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리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짧지만 보실만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사 비교나 비방이 없음을 저희는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하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기왕에 전 업체에서 직원 수 혹은 매출액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 회사와 비교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준비했지만 이미 그 전 업체와의 이제 질의응답 조합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조합원 여러분께서 인지하셨다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직원 수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10명, 100명, 1000명이 있어도 결국에 이 현장을 담당할 직원의 역량과 그 현장을 담당할 그 팀의 역량이 그 회사의 노하우와 같이 연결이 돼서 시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합원님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간단히 소개드릴 수는 있지만 이미 입찰함과 동시에 저희 담당 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팀을 배치해서 팀에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들과 같이 관리하도록 하지만 우리 주공 10단지의 중요도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께서 기존에 있었던 업체를 폐하고 새로운 업체를 들이시는 만큼의 그런 마음가짐을 저희가 보았을 때 여기는 실제 이 전담할 직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같이 있는 신규용 상무이사를 우리가 실제 실무급의 과장, 차장, 대리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임원급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이미 회사에서는 결정을 내렸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표인 저조차도 2001년도부터 이 일을 지금 22년차 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신규용 상무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도 어떤 경력이 더 길고 20년 이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상 대표를 재직하는 이 기간 동안에 실무를 약간 떠나 있었다면 우리 앞으로 담당할 신상무의 경우에는 현업을 해서 계속적인 노하우를 갈고 닦았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 여러분께서 회사의 규모, 매출액 이런 것보다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체만을 선택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저희 회사가 소개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업체만이 아니라 다른 업을 공유하고 있는 업체와의 경쟁은 굉장히 좀 저희가 부담스럽지만 우리 조합원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소박합니다. 실제적으로 아파트 단지들 보면 머릿돌이 있습니다. 머릿돌 보면 뒤에 공사업체, 감리업체, 설계업체만 회사명이 쭉 나와 있지만 저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나중에 입주하실 때 그 자리에 명인도시개발 한 자리 행정업체지만 명인도시개발이 이 업을 이뤄냈다. 거기에 일조했다. 이런 부분 한 줄로서 조합원 여러분께서 인정해 주셨으면 저희 회사의 무관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당신이 꿈꾸었던 것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에 명품의 가치를 더해 당신을 더욱 빛내줄 프리미엄 주거문화의 시작 과천주공 10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당신의 미래 설계자 명인도시개발과 함께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명품 프리미엄 주거타운 조합원님의 가치에 명품 프리미엄의 가치를 더합니다.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사업의 성공을 설계하고 조합원님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조합원님의 꿈을 이루는 첫 번째 선택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우수한 정비업체와 만남입니다. 미래 설계자 명인도시개발이 성공의 열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조합원님을 희망과 가치의 미래로 안내해드릴 미래 설계자 명인도시개발은 전국 주요 도시 30여 현장에서 실력이 검증된 정비사업 경력 10년 이상 임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비사업 분야의 최상위 클래스임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신뢰가 생명인 정비사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재무구조 건실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발휘해 조합원의 사업시에 최고의 만족도를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명인도시개발은 서울 본사 외에도 영남 사업소와 대전 사업소를 두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 전 분야의 맞춤형 전문화 서비스로 조합원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계 국내 넘버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지향하는 명인도시개발은 최고의 동반자가 되어 조합원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사업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
사업지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적의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시공사로부터 최고의 사업 참여 조건 요동, 시공자 간 경쟁 구도를 형성해 조합원님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선제적 대응,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 각종 협력업체 선정 시 공정한 심사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조합원님의 재산 증식과 사업이익 극대화, 개발이익이 조합원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 조합원님의 이익은 최고로, 미래 설계자 명인 도시개발입니다. 명인도시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국의 대표 사업장을 소개합니다. 고척 제4구역 983세대의 사업지로 현재 조합원 이주 및 철거 업무 진행 중입니다. 기름역세권 재정비 촉진구역 395세대의 사업지로 현재 공사 중입니다. 공천 제412구역 997세대의 사업지로 현재 공사 중입니다. 망우 1구역 국내 1호 공공 재건축 사업장 430세대 사업지로 정비계획 변경 수립 중입니다. 동명 3구역 1272세대 사업지로 현재 관리처분 계획 수립 절차 중입니다. 선방동 1구역 1974세대의 사업지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앙 1구역 614세대의 사업지로 현재 관리처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흥 2구역 1278세대의 사업지로 현재 철거 및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파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장 국내 최초 수직 증축 인가 사업장 327세대 현재 공사 중입니다. 정비사업 최고의 파트너 명인도시개발은 세계적 전문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30여 개 사업지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수한 사업 실적으로 확실히 검증된 명인도시 개발,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많은 악재와 아무런 상황에서 명인도시개발과의 만남은 우리 조합과 조합원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정비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맞춤형 일처리는 시간이 돈인 정비 사업에서 조합원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해 주었습니다. 명인도시개발은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과천주공 10단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정비업체, 어떠한 개발 변수도 제거할 위관리 능력에 검증된 정비업체, 바로 명인도시개발입니다. 조합원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기호 2번 명인도시개발이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과천주공 10단체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설계자 명인도시개발의 영상을 시청해주신 과천주공 10단지 조합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호 2번 명인도시개발. 예, 고맙습니다. 본 영상은 주식에서 명인도시개발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영상물입니다. 두 번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서 당 조합에 제안서를 제출했던 명인도시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실 조합원 계신 분? 안 계시나요? 그러면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호 3번 주식회사 엘립토피아는 모든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영상물을 조합에 보내줄 것을 통지를 했으나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호 3번 주식회사 엘립토피아 혹시 자리에 참석하셨나요?
참석 안 하셨나요? 이 또한 정비사업자 기호 3번 주식회사 엘리토피아도 옥중 출마한 셈이네요. 예, 여러분들께서는 이 업체들 중 우리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업체를 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제2호안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선정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십니까? 네. 예, 제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예, 그럼 개의적인 의사 투표로 피웠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3호안건 진행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가지고 계신 자료 107페이지입니다.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입니다. 보란건은 이런 내용이죠. 당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금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추진위원회 정비구역 결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정비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지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선정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서울을 제외한 그 외의 지방에서는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지위가 조합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죠. 그러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동안 빌려 썼던 돈을 이제 시공사에서 다 갚아주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 진행할 돈을 조합에 대여를 또 시작하게 되죠. 그 후에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 결정 보시를 받게 되면 이제 조합에서는 시공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과 직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이때서가 되어서야 은행과 직거래를 하게 되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금융제도가 후진적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조합원분들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써보신 분 다 아세요. 1년 만에 갱신계약을 하는데 말이 갱신계약이지 신용평가를, 위험성 분석을 매년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용도 다음에 차용도 뭐 반환 능력 이런 것을 보고 반환 능력이 없으면 바로 돈을 갚으라고 변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1년 단위로 이렇게 위험성 분석을 하는 금융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결정 보시를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1년 후에는 분양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유가 발생이 돼요. 이사를 다 가시고 착공하게 되면 이제 일반 분양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조합으로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으로 빌렸던 돈을 갚아내고, 그리고 분양 수익금 들어오는 것을 그냥 집을 지어가요. 그러다가 준공이 되면 공사비를 정산을 하고 남는 돈은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면서 이 사업을 끝내게 되죠. 근데 당 조합에서 이번에 자금을 찾을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그동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돈을 빌렸었던 기구를 선정된 업체로부터 받기도 하고, 또 부족할 시에는 조합원 여러분에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출원 의무에 따라서 좀 저희가 모금을 하겠다는 것을, 그 원칙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제3호 안건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조합중간 21조에 근거하여 2022년 5월 26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설계사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재선정과 관련된 재선정 비용, 기존 업체의 대여금 반환 및 소송 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절 및 상환 방법을 총회에서 승인받은 후 관련 자금을 조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입니다. 방법은 협력업체 및 조합원님들의 차입금으로 조달토록 하겠습니다. 1순위로는 재선정업체의 입찰 보증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겠습니다. 이행 보증금입니다. 내용으로는 재선정업체 선정 시 입찰 보증금, 계약 이행 보증금을 무이자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업비를 차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순위입니다. 조합원님들께 차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입하며
1순위 차입금으로 재선정 비용이 충당되지 않을 경우 2순위 차입을 진행합니다. 차입 금액입니다. 업체 선정 및 소송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1금 13억 5,700만 원입니다. 이율입니다. 재선정 업체에 입찰 보증금을 차입할 경우 무이자, 조합원님들께 차입할 경우 연 5%입니다. 세전입니다. 상한 방법입니다. 시공자의 선정에 의한 재원 확보 시 원리금을 일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의제 발언을 마칩니다. 그럼 제3호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십니까? 네. 예, 제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다른 의견 없으시나요? 네, 개의적인 의사 투표로 돌아가겠습니다. 4호안건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입니다. 본안건 관련해서는 사실상 총회 비용은 예산으로 수립을 하지 않고 사업비에 있는 내용 중 사용을 한 후에 정산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의 틀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이런 총회의 예산도 총회 안건으로 상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 조합에서도 총회 예산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결의받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예산안은 예산안일 뿐이에요. 여기에 써져 있는 돈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이 총회를 마치고 나면 실제 들어갔던 영수증을 첨가해서 실비 정산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총회 때 우리가 이번 총회를 하는데 얼마만큼 비용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총회 관련해서 좀 새로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외부 전문 사회자도 없이 총회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업체 선정 관련해서 공정성에 시비가 붙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중립적으로 진행을 할 만한 사회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의, 그리고 또 이 총회에서 이 총회 결의가 되어야 또 당 조합에서는 건축시비 및 사업시행 인가 등 업무를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조합 사용인으로서 일용직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쓰는 것은 아니에요. 또 말씀드렸지만 실비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일용직이라는 것은 건설산업진흥법에 있는 건설산업 상담사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상담사들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또 안건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런 역할들을 해왔었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이 총회 참석 수당이 첨부가 됐습니다. 조합의 참석 수당은 총회의 참석 수당은 사업비에서 지출하게 되죠. 그런데 본 참석 수당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냐라는 것에 또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총회에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 수당,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유권 해석이 있었고 서울시에서는 아주 권장을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개진하고 조합원들은 총의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의 참석비를 지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 참석비 관련해서는 전체 조합원에게 드리는 것은 아니죠. 현장에 오셨던 서민이 되었던 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드립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총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다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총회에서 결의가 되어야 드려요. 또 결의가 되었다고 해서도 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총회에 와서 총회에서 결의가 되었으므로 내가 총회에 참석한 비용을 주어야 합니다. 라고 청구하신 분에게만 드려요. 이걸 전제로 한 참석비였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다른 때 보지 못했던 총회에 대한 예산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실비정산으로 보고될 것을 전제로 한 안건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4호 안건 2022년 제2차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조합정관 21조에 근거하여 설계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자금 조달 승인 등을 위한 2022년 제2차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회의원회에서 수립한 2022년도 제2차 임시총회 예산안을 총회에서 승인받고자 합니다. 뒷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뒷장에는 실비 정산을 여러분께 전제로 하는 예산안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추정액이며 예산 비용 내에서 실비용을 지급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집행은 예산 총괄제로 운영이 되고 항목 간 전용할 수 있으며 각 항목은 사정에 따라 신설, 변경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비 중 지급이 불가피한 경비, 장소 대여료, 수수료, 사무용품비, 우편 요금, 홍보비, 소모품 등은 조합 운영비로 지급하되 총회 의결 후 해당 비용을 조합 사업비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의제 발언을 마칩니다. 예, 그러면 제4호안건 2022년 제2차 인수총회 예산안 승인의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십니까? 네. 제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나요? 네, 개인적인 의사는 투표로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시기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장께서는 투표 개시 선언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과천주공 10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022년 제2차 임시총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시 의장께서 선투표 선언을 해주신 것을 갑자기 몸이 불편하게 되시거나 다른 일정 때문에 부득이 현장을 떠나실 조합원들의 편의를 봐드린 것이라면 지금 의장께서 투표 선언을 해주신 것은 본회의의 정식 투표 절차입니다. 투표 용지를 받고 입장하신 조합원님들께서는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요원들께서도 조합원님들께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원의 변동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변경 성원부 올리죠. 당 조합원 전체 조합원은 638명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서표하신 분들 302명 중에서 철회를 한 분이 하셔서 서면 의사 표현하신 분이 301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투표 개시 선언식까지 301명 변동 없습니다. 오늘 또 총회 관련해서 서면 결의서를 내지 않으시고 현장에 참석하신 분이 회의 시작 시 90분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투표 개시 시 197명으로 지원이 되었죠. 따라서 오늘 총회 관련해서는 서면 결의서 포함 총 498명이 최종 성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단상을 기준으로 왼쪽이 투표소가 비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으신 조합원님들께서는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종료되어야 다음 절차 진행합니다. 우선 회의 진행을 좀 시킨 다음에 투표 안 하신 분 계세요? 현재 기표소가 비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으신 조합원께서는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죠? 네, 현장에 계신 조합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조합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현장의 모든 분께서 투표를 완료해 주셨습니다. 의장께서는 투표 종료 선언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주공 10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022년 제2차 임시총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합의 감사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현장 투표 직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조합의 협력업체로 선정하고자 했던 협력업체 후보께서는 각 1분씩 나오셔서 현장 투표 직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개함하지 마십시오. 아직 개함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세요. 덮어 놓으세요. 네, 개표대에 개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의장께서는 개표 개시 선언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022년 제2차 임시총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함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주세요. 이따.
우리 말은 이제 맞추나 보지. 그럼 X를 문제 표시한 것 중에 우리 한 거를 수정을 해드려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다 봐줘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지 하면 네 가지 중에 여러 가지. 예,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 개표도에서는 기계로 개표를 다 마친 후에 검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표가 다 마친 후에 득표 현황을 여러분들에게 발표드리고 의장께서는 의결 선포 있겠습니다.
예,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당 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638명입니다. 그러면 유효한 회의가 되기 위해서 회의의 성립 요건인 의사정족수는 과반수이죠. 따라서 반절 더하기 하나가 과반수입니다. 반절은 50%이고 과반수란 반절 더하기 하나를 더해야 되죠. 따라서 319 더하기 하나는 320이죠. 또 오늘 총회는 서명결에서 포함 498명이 참석을 하셔서 회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정족수가 충족이 되었고, 의결정족수는 당 조합의 정관의 경우 일반결의 경우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이 선택이 되면 안건으로 채택이 되고, 과반수 이상이 또 반대를 하게 되면 부결이 되는 거죠. 오늘 총회에는 서명결에서 포함 총 498명이 참석을 하셔서 과반수는 249가 아니고 250이죠. 그래서 250표 이상 득표가 될 경우 오늘 총회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업체의 선정 그리고 또 안건이 결의가 됩니다. 다만 당 조합의 정관의 규정에는 경쟁 구도에서 셋 이상이 경쟁 구도가 될 경우에는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는 검표가 끝난 다음에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493 이상의 예상 무대 493